12월 1일 스위트홈 시즌 2편이 넷플릭스에서 개봉 예정입니다. 실제 스위트홈 웹툰을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스토리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웹툰 원작과 드라마의 결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담겨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밤에서 깬 오늘의 주인공 현수. 이웃집 소음 때문에 집 밖을 나가보는데 현수의 한 달치 식량을 누군가가 모두 어지럽힌 상태였죠. 흔적을 따라가보는 현수. 현관문은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조심히 열고 들어가 봅니다. 그곳엔 현수가 주문한 식량들은 물론이었고 곳곳에 핏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고양이 목걸이가 있었는데 피로 범벅된 상태였죠. 바로 그때 갸늘고 붉은색 피부의 손이 보여집니다. 절대 정상적인 사람의 형태가 아닌 것을 감지한 현수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숨죽이며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웬 여성이 나타납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초롭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사실 이 여성은 방금 현수가 나온 집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에게 팔을 보여달라는 현수와 무덤덤한 표정을 짓는 이웃 여성. 그러더니 기괴한 표정을 지으며 코에서 피가 흐르며 괴물의 형태로 변하는 이웃집 여성. 갑자기 위층에서 들리는 기타 연주 소리에 반응을 하더니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밤에서 덜 깬 탓인 건지 이상한 환청까지 들리게 된 현수. 다시 침대에 누워 꿈을 꾸고는 잠에서 깨어버리죠. 곧장 일어나 컴퓨터를 켜고 네이버에 접속했는데 실시간 검색어에 괴물화 초기 증상, 환청, 인류 멸망과 같은 키워드로만 가득했죠. 커튼을 열고 바깥 상황을 보는데 이미 도시는 무언가에 의해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웃 주민들 마찬가지로 현수와 비슷하게 괴물과 맞이하고 충격에 빠진 상태였죠. 급하게 출입문을 가구들로 바리게이트를 치고 괴물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이웃 주민들은 구조대를 꾸려 위층에 있는 주민들을 구조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한편 14층에 있는 현수집 밖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미 복도는 괴물이 득실득실한 상태였고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아버지는 식량을 구해오기 위해서 창문 밖으로 나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층에는 목이 늘어나는 눈깔 괴물이 있었고 마침 소음 때문에 위를 보게 된 괴물. 목이 늘어난 괴물에 놀라 결국 아이들의 아버지는 12층 높이에서 떨어지게 되며 즉사해버리죠. 긴박한 상황에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현수. 이 괴물은 아이들을 노리고 있었는데 현수가 던진 모니터에 맞고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화가 난 괴물은 곧장 현수가 살고 있는 집으로 올라가 위협을 가합니다. 마침 윗집 이웃 아저씨의 도움으로 눈깔 괴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던 현수는 아저씨가 살고 있는 집으로 올라갑니다. 가지고 있던 작사를 손봐주시더니 일반 막대기에서 전기칼로 개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계단을 통해 내려가야 했고 근처에 괴물이 나타나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눈앞에 있는 괴물을 처치를 하고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괴물들을 전부 처치해버립니다. 아이들이 있는 12층에 도착했지만 그 복도에는 바로 프로틴 괴물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 지수와 재현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고 다같이 두식이 아저씨가 계신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마침 뉴스가 반영되었고 괴물 증상과 약점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던 현수는 자기도 똑같은 증상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감염자라고 밝힙니다. 괴물화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괴물이 아닌 현수를 받아주는 이웃 주민들. 그렇게 현수를 포함한 인원들은 1층에 있는 건물 생존자와 합류할 계획을 세웁니다. 선발대로 1층까지 내려오면서 많은 괴물들을 마주쳤지만 큰일 없이 무리히 합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괴물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수를 반갑게 맞이해줄 리가 없었던 주민들은 현수를 격리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1층에서 만난 편상욱과 현수는 16층에 있는 아이들과 두식 아저씨를 데려오기 위해 다시 계단을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현수와 편상욱 둘이서 괴물을 상대하기엔 무리였죠. 위급한 상황에서 현수를 돕기 위해 나타난 새로운 이웃 주민 길섭 아저씨였습니다. 괴물들에게 쥐약인 불을 통해 괴물을 물리치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길섭 아저씨를 포함한 유리까지 합류하게 되며 아이들을 함께 구조해내고 1층에 내려가 무리에 합류할 계획을 세웁니다. 무사히 두식 아저씨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원들이 한 번에 계단으로 16층이나 내려간다면 괴물들에게 발각될 확률이 높고 위험 부담이 컸기 때문에 길섭 아저씨만 1층으로 데려가 엘리베이터를 고치고 아이들을 한 번에 데려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현수를 포함한 총 4명이 다시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1층 무리 인원들.
맥가이버 두식 아저씨의 도움으로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다시 고쳐 정상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나타난 경비 아저씨? 1층 무리들과 마주하게 되었고 예초기를 들고 있던 경비 아저씨의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괴물이 되었던 경비 아저씨는 엄청난 괴력과 위험한 무기로 위협을 했지만 현수의 극적인 활약으로 큰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리의 리더를 맡고 있는 이은혁은 앞으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차를 얻어 근처 마트에서 식량을 조달해오는 계획을 세웁니다. 마침 CCTV로 주차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고 몇몇의 괴물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차장에 있는 괴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경험이 있는 현수를 포함해 총 4명의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고 마침 잠을 자고 있었던 터라 반응이 없던 괴물들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현수는 괴물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계속해서 환청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끝내 모든 괴물을 처치하고 두식 아저씨가 차량 개조에 나서게 됩니다. 괴물에게 있어서 방어와 공격에 유리한 차량을 튜닝하게 되고 곧바로 식량 조달을 위해 괴물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수와 편상욱은 개조된 차량을 타고 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건 프로틴 괴물이었습니다. 현수의 작살로 괴물을 처리하기 역부족이었고 하얀 방사기마저 연료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차량마저 박살이 나버리고 잔뜩 화가 난 프로틴 괴물. 현수가 위험에 처했던 순간에 웬 버스가 나타나더니 프로틴 괴물을 그대로 박아버립니다. 신중섭을 포함한 4명이 나타납니다. 신중섭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은혁은 감사를 표하지만 편상욱은 이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신중섭은 이들에게 가지고 있던 총으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는데 결국은 건물 안까지 들어와 자기가 리더인 마냥 횡패를 부리기 시작하죠. 급기야 혼자 쉬고 있는 현수에게 다가가 자기 편으로 들어오라고 협박까지 해버립니다. 협박에 넘어간 현수는 어쩔 수 없이 신중섭 편에 서게 됩니다. 신중섭의 무리 중 한 명인 조이연은 현수와 같은 반괴물 상태였습니다. 괴물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현수와 조이연은 건물 내 모든 괴물을 소탕하라는 신중섭의 무리한 요구를 받게 됩니다. 위층에는 아이를 잃은 어머님이 결국엔 태아로 변한 괴물이 있었고 이를 현수에게서 알아챈 조이연은 당장 해치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태아 괴물이 아닌 괴상한 알이 그 자리에서 차지하고 있었죠. 조이연은 그 고치를 없애버리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공격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괴물이 눈앞에 있는 고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죠. 고치가 다 타버렸을 때 건물 밖에 있는 괴물들이 이 상황을 감지해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괴물들이 반응했고 왠지 모르게 다들 엄청나게 분노하게 되며 모두 현수와 조이연이 위치한 층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괴물이 나타나더니 지수를 낚아챕니다. 현수가 가까스로 지수를 잡아내면서 괴물을 떨어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조이연은 홀로 옥상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엔 나체의 한 여성이 등장했죠. 같은 시각 건물 외부에 있었던 편상욱은 신중섭의 제안과 협박이 모두 거짓임을 알아채고 현수가 봤던 똑같은 고치를 발견하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챕니다. 그렇게 건물 내부로 괴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자 이은혁은 두식 아저씨가 준비한 비밀 무기를 통해 뒤쪽 야산으로 빠져나갈 계획을 세웁니다. 엘리베이터를 활용해서 모든 인원들이 옥상에 올라가게 되고 중간중간에 괴물들을 마주쳤지만 현수의 반괴물화의 엄청난 파워로 이들을 해치우는 데 성공합니다. 마침 현수의 눈앞에 조이연이 마주친 나체 여성과 같은 부류의 또 다른 나체 남성이 나타나며 우리들의 시대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냅니다. 그렇게 갑자기 꿈에 빠져버린 현수. 그 안에는 현수의 또 다른 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모든 걸 알아버렸다고 합니다. 괴물은 불멸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고 또 분출해서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알아낸 것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욕망이 소진된 후에는 결국에 남는 것은 허무감 뿐이라는 것이었죠. 바로 그때 문 밖에서 현수의 엄마가 문을 열어달라고 부릅니다. 사실 현수의 가족은 현수를 빼고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에 가족을 모두 잃었었죠. 현수의 영혼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욕망을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수가 잘 극복해내면서 영혼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죠. 같은 시각 무리들은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곧바로 5마리의 괴물들이 옥상을 향하고 있었고 이를 감지한 현수도 옥상으로 달려가 보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수의 기타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리더니 역대급 층간소음을 발생시켜버립니다. 그 틈을 타 무리들은 두식 아저씨가 건물을 탈출하기 위해 만든 특별 장치를 설치하였고
유리의 선두로 건물을 빠져나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기타 소리의 위험에 처한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현수는 반괴물 상태로 괴물들을 물리치고 지수를 구하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건물 내의 모든 인원들이 옥상을 향했고, 하지만 반괴물이었던 현수와 조이언은 엄청난 힘을 가진 괴물이 다가오고 있음을 짐작합니다. 현수와 조이언 앞에 나타난 괴물은 바로 신중섭이 괴물화된 상태로 나타난 것이었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현수와 조이언, 어떠한 공격도 통하지 않았고 현수는 실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웃들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현수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받아들였고 괴물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엄청난 파워와 속도로 괴물이 된 신중섭 가슴에 구멍을 내버리고 괴물을 해치워버립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현수는 편상욱과 지수마저 공격해버리던 찰나에 괴물화가 조금씩 진행 중이었던 이은혁이 현수를 막아낸다는 욕망을 가지고 괴물이 되는 것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렇게 이은혁은 현수를 막아냈고 지수와 편상욱은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서야 이은혁과 현수는 고치로 변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난 괴물에게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다고 했지만 지수가 떨어뜨린 휴대폰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끝이 나는 웹툰 스위트홈. 현재 스위트홈은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시즌1이 이미 방영이 되었고 12월 1일부터는 시즌2가 개봉 예정입니다. 원작과는 다르게 괴물 이후에 고치가 되는 단계를 거쳐 새로운 진화를 한다는 설정이 삭제되었죠.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현수와 같은 반괴물이 인류의 희망이자 열쇠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시즌2에서는 현수를 데리고 온갖 실험들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원작과 드라마가 같은 스토리 안에서 다른 전개를 간다는 부분에 매우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아 시즌2가 매우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시즌2가 방영되면 어떤 부분이 원작과 달랐고 그에 따른 해석을 하는 컨텐츠를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